1월 27일 토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한국계 여성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카고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 패티 킴과 크리스 셔리단 부부의 첫 장편, 납치 메구미 요코타 이야기는 북한 요원에게 납치된 딸을 찾고자 30년간 노력한 일본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영화 납치는 13살 때 북한 요원에 납치된 딸을 데려오기 위한 일본 노부부의 30년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인 2세 여성 감독 패티 김은 영화 속에서 한국과 북한, 일본 등의 정치적 관계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온전히 그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がんが影響して肺がんが。弘明さんは会社来られた方、翌日お部屋を回られて、どんなことでもいいから一言あなた方が見てきた。We always talk about political boundaries and history and countries, but let's talk about what's really important. This is about people. It's about real people. People like you and me, you know. 한인 2세 패티 김과 함께 남편 크리스 셔리단이 공동 감독과 카메라 감독으로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감독 부부는 지난 2002년 북한에 납치된 메구미 요코타에 관한 신문 기사에서 영화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영화의 납치는 특히 일본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달 반 동안의 일본 촬영 동안 감독 부부는 수상 관저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상영되고 있으며 이번 시카고 상영에 역시 일본 대사관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감독 부부는 영화 납치가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한인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We really hope that this film is seen in South Korea because many people don't know that more South Koreans have actually been abducted by North Korea than Japanese. And even though this film focuses on the Japanese victims of abductions, it's also the story of the South Korean people who were kidnapped because their pain and their suffering is the same as the Japanese people in this film. 영화 납치, 메구미 요코타의 이야기는 한국의 배급사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중순에 한국에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도 다운타운 진 시스켈 센터에서 오는 2월 1일까지 상영됩니다. KBC 뉴스 김지연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자네콕 건물에서 대형 얼음 덩어리들이 땅으로 떨어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자넨콕 건물 인근에 델라웨어길을 통행 금지 조치했습니다. 어제부터 자넨콕 건물에서는 몇 차례 얼음 덩어리들이 녹거나 바람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넨콕 건물 존 카파 매니저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건물 인근 도로가 폐쇄됐고 건물 안테나들에 붙어있던 얼음 덩어리들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넨콕 건물에서는 작년 1월에도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져 인근 도로가 통제됐으며 지난 2005년 12월 시카고에서는 30대 여성이 11층 건물에서 떨어진 얼음 덩어리에 머리를 맞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세계 2위의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마일리지 사용 기한을 종전 3년에서 18개월로 축소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을 통해 고객들은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한 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빈 얼반스키 UA 대변인은 종전 3년이었던 사용 기한을 절반으로 줄인 이번 조치가 휴먼 상태인 마일리지를 취소해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는 고객들의 좌석 확보를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36개월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기존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경우 2년, 신규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1년의 기한을 두고 있으며 컨티넨탈 항공과 노스웨스트 항공은 마일리지 만료 기한이 없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한국을 포함해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의 가족 이민 신청과 수속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 긴급 전문을 보내고 모든 가족 이민 신청과 약혼자 비자의 접수와 심사, 승인 등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미 한국 등 해외 미 영사관에서는 가족 이민 신청 I-130 접수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접수됐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가족 이민 신청서들은 따로 분류해 미국 이민서비스국으로 이송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가족 이민 신청과 수속이 전면 중단되면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초청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으로 미국 이민 서비스국에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와 약혼했을 때 신청하는 약혼자 비자도 해외 접수가 중단되면서 미 이민 서비스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수많은 가족 이민 신청자들이 시간 지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서류 이송 과정에서 분실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8개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11월보다 4.8% 증가하면서 연율 112만 채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2만 채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107만 채를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신규 주택 판매가 27%씩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남부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서부 지역의 신규 주택 판매는 4%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신규 주택 판매의 호조세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낮은 모기지 금리, 주택업계의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의 중간값은 23만 5천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폐 손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폐가 손상돼 평생 호흡기 질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입니다. USC 약대 제임스 게이더만 교수팀은 지난 1993년부터 13년 동안 3,6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속도로에서 500야드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폐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의 어린이들과 손상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 손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된 미세 입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속도로에 근접할수록 폐 손상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의 게이더만 교수는 어린이들의 폐가 대기오염으로 손상될 경우 남은 삶에서도 일반인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폐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조사 대상과 규모, 범위뿐 아니라 13년간의 장기간 조사라는 점에서 학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종군 위안부 결의안이 올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종군 위안부 결의안은 작년 9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일본 측의 로비로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미 4차례나 상정된 바 있는 일본을 규탄하는 기존 결의안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또 여성의 권리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재발 방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종군 위안부 규탄 결의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과거에도 적극 지지해온 법안으로 올해 다시 하원에 상정될 경우 일본 측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들의 주력 업종인 뷰티 서플라이 업계가
파키스탄과 아랍계 종사자들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롱스와 브루클린 지역은 타인종의 시장 침투가 가시화되고 있어 한인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MKTV 공인경 기자입니다. 한인들의 주력 업종인 뷰티 서플라이 업계가 파키스탄과 아랍계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고 이러한 타민족의 시장 잠식 현상은 이미 7, 8년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서 소매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인들이 90% 이상 장악해왔습니다. 우리한테서 그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가져나가고 있고 또한 지금 그 도매상에서 그 아랍계가 하는 99센스 스토어에 많이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넣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그쪽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과 아랍계가 뷰티 서플라이 업계의 위협적 존재로 부각된 것은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로 그리고 뉴욕 지역의 순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지역 뷰티 서플라이 업계는 협회 활동을 강화해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에 중대한 이상사태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군부에 의해 연금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최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사태가 생겼고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현재 평양에 있지 않으며 김 위원장 측근들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도쿄의 언론은 북한 군부가 지난 9월 평양에서 숙청을 실시했고 김정일 위원장의 친족 중 체포된 사람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 징후는 파악된 바 없다면서 정보의 진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북한에서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김 위원장 측과 세력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주장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기록했고 서풍이 시간당 평균 13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 온도는 17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으며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8일 일요일 곳에 따라 눈이 내리고 기온도 떨어져 춥겠습니다. 눈 올 확률은 80%, 낮 최고 18도, 밤 최저 기온은 11도가 예보됐습니다. 29일 월요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30일 화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1도, 밤 최저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토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